제일 지양해야 될 거는 대표님이 하라고 하는 거. 진심. 정말. 왜냐하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요. 고객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들어왔을 때 목표로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재밌는 콘텐츠를 발견하고 친구들의 소식을 듣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내 자랑만 하는 그런 기업의 콘텐츠가 과연 그들에게 효과적일 거냐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눈코리에서 크리에이티브를 총괄하고 있는 콘텐츠 마케터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마케팅에서 제일 강자는 사실 유튜브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동영상 콘텐츠에 좀 더 노출을 메리트를 많이 주기는 하는데 노출이 그렇다고 바로 성과로 직결되지는 않아요. 최근엔 또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광고 매체로 핫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쪽에 더 경쟁이 좀 심화되는 차원이어서 오히려 페이스북 이미지 광고가 사실 되게 블루오션이 된 거예요. 동영상 콘텐츠가 대세인 건 맞으나 그 형식보다는 어쨌든 그 내용이 좀 더 코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써요. 어떤 프로덕트를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없다면 그 고객들을 찾는데 실패한다면 제품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큼이나 소셜미디어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는 랭귀지 마켓핏이라고 봐요. 고객의 언어요. 고객이 실제로 쓰는 언어.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접근을 할 때 어떤 언어로 접근을 하느냐도 마케팅의 성과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그 회사 소개 잠깐 드리자면 저희는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에 관심한 20, 30대 여성들이 이제 저희의 최대 메인 타겟 고객들인데 광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아시고 40, 50대 여성분들이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고연령층의 타겟에게도 광고를 시도를 해보자 라는 내부의 컨센서스가 있어서 40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캠페인을 런칭을 해보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20대 후반이거든요. 40대 여성의 페이스북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시도해봤던 건 그러면 우선 20, 30대에게 지금 제일 잘 되는 우리의 대박 광고를 똑같이 런칭해보자. 결과는 폭망했어요. 타겟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하는 게 먼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0대 여성의 페이스북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쓰시는 언어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합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광고를 만들어서 대박이 났던 경우가 있어요. 그때 대박 났던 카피가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사세요. 그때 당시 정말 광고를 딱 런칭하자마자 고객들이 그 광고를 본인의 피드에 공유하시면서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삶 너무 좋네요. 정말 이런 문구를 남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광고로 기존에 저희가 없었던 40대 이상 여성 고객들이라는 새로운 타겟을 개척했던 게 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특성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매체가 다 달라요. 그렇게 개개인별로 천차만별인 개인별 맞춤화된 매체를 항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타겟하는 고객이 지금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를 항상 파악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에 한 번씩 정기적인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이제 팀원들의 온갖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해요. 거기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 단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스 점수라는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I는 임팩트, C는 컨피던스, E는 이지니스의 약자예요. 이제 임팩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아이디어를 성공했을 때 이게 우리의 CPA, KPI를 낮추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컨피던스는 이거를 뒷받침해줄 근거가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뭐 후기 영상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고객이 또 후기 영상을 찍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성공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컨피던스 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는 걸 한다. 근데 성공했을 때 대박일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신은 없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임팩트는 높지만 이제 컨피던스는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이지니스예요. 이제 크리에이티브는 바뀌는 트렌드에 따라서 끊임없이 정말 실험을 계속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는 이걸 제작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근데 어떤 아이디어는 이건 한 이틀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틀이면 될 수 있는 걸 먼저 해요. 왜냐하면 빠르게 테스트를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것도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I, C, E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1부터 10까지 팀원들끼리 이제 합의를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이디어를 셀렉해서 가설을 만들고 진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항상 정말 항상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광고보다 더 잘 되는 광고를 개발한다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업에 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플랜 B를 준비를 해두는 거죠. 지금 이게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팔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언제라도 또 효력을 잃고 또 트렌드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걸 발굴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사이트는 어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분야면서도 그래서 재밌기도 하죠.